네, 원투펀치 TMF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K리그 1과 K리그 2의 우승 경쟁 그 판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역시나 우리 PD가 약간 날로 먹은 느낌이 있습니다. 댓글에서 이걸 발견을 했네요. 원투펀치 TMF 조회수 안 나올까 봐서 논란 만들어주는 K리그 크크크. 예, 여기서 그 논란들에 대해서 뭐 논란이랄 것까지는 없는 것들도 좀 여기 주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좀 흥미로운 주제들을 좀 다뤄보자, 이렇게 이제 좀 저희 PD가 구성안을 짜왔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를 지금 PD가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좀 묻혀가지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이 이야기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올 시즌 내내 하고 있는 이야기라서 뭐 딱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별로 길게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너무 많이 사실 좀 해가지고. 짤막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빵이나 먹으러 왔으면 다행이지. 빵점인데. 뭐 계속 위기였고 지금도 위기고 계속-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그냥 위기일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번 이제 주말 라운드 김천전 패배는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은, 제 느낌엔 그랬어요. 황선홍 감독이 그 앞에서는 상위권 팀들 상대로 어쨌든 무승부로 다 막았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김천이랑 광주 잡으면 한숨 좀 돌리고 터닝 포인트 만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간 김천전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진짜 심각하다 이거 이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전반기에도 심각했어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심각한 적이 전반기에도 없었다. 심각했는데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는 패배가 없었잖아요. 다 무승부였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김천전에서 패배가 나왔단 말이에요. 3무 1패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은 이 패배가 주는 여파가 굉장히 커요. 사실 지금 이 순간 대전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그 현수막에 뭐 감독, 뭐 국장, 단장, 실장인가요? 네. 다 나가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나가. 예. 예. 근데 저는 약간 조금 거기서 조금 궁금증이 들었던 게 뭐냐면, 구단에서는 이제 감독이 해달라는 거를 최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왜 다 나가야 되나? 아니 근데 약간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계속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독에게 기회를 주고 있으니 감독을 안 바꾸니까 이거는 그러면 판단 이해. 미스 아니냐. 그러면 이해는 되죠. 예, 그럼 이해는 되죠. 지금 대전의 상황은 그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평가와 견제가 없는 신뢰와 지원은 그냥 방관이다. 아니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FA 서울이나 강원 FC도 지원하죠. 감독 해달라는 거 최대한 해주려고 해요. 밀어줘요. 근데 내부에서 평가해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대전은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상태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체감하는 뭔가 그 내부적인 기류는 그냥 모르겠다예요. 에라 모르겠다. 아몰랑이야? 그러니까 아몰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막 뭐가 문제인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영어로 이렇게 We can do it. We can't do it. 뭐가 문제인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전 팬들은 이 얘기 들으면은 더 우라통이 돼. 이게 그럼 프로팀이 맞아? 그러니까 프로 구단이 스스로 뭔가의 감독조차도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못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 그게 지금 이제 네,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냥 수치상으로 따지더라도 광주전 5월 달에 승리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승리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이해가 가요. 왜냐? 지난 1년 반 동안 잘했으니까. 근데 지금 들어와서 지금 7월 끝물인데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어. 그럼 저는 프로 구단이고 대전처럼 그래도 지원 빵빵하고 한 팀이면은 빨리 내부에서 그러면 보고를 해봐. 뭐가 문제야? 지금 뭐가 시스템이 안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위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보고는 되는 겁니까? 보고요. 예. 아니 저는 됐다고는 알고 있어요. 지금 무슨 루머가 월드컵 휴식기 때 있었냐면, 감독에게 언제까지만 기회를 준다더라, 몇 라운드까지라더라, 아니다 뭐 3경기라더라. 그 지났어요. 근데 이미. 이미 지났는데 없어요. 아무 일이 안 벌어졌어요. 제가 들었던 그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없어, 루머가 맞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보고가 올라가고 뭔가 지시가 나오면서 변화를 주려면 월드컵 브레이크 전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월드컵 브레이크 때 팀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서 맞이해야 되는데 예. 근데 지금 그냥 흘러갔잖아요. 그 정도로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오너십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양날의 검이죠. 가기 때문에 그런 오너가 큰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건 큰 지원이
향한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는 구단이 거기에 종속된다. 음. 예, 그거를 보여주는 상황이고, 뭐 그래요.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다. 은행이니까 보수적이라서 보수적 집단이니까 뭐 그렇다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뭐 스포츠단은 스포츠단이고 스포츠단을 통해 가지고 또 기업 그룹의 이미지가 또 형성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했으면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그 흐름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예, 네, 공식적으로도 안- 발표가 났고 감독 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발표가 났으니까. 발표가 났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기사상으로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한다가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권한 받깁니다. 예, 예. 저기 여름 휴식기 끝나고 나서 뭐 몇 경기 뭐 이렇게 그 기간은 지났고 최근에도 뭐 외국인 감독 알아보고 있다. 뭐 20라운드까지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그런 얘기가 뭐 있기는 한데 어쨌든 모든 거는 결국 그 오너십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너무 몰리고 있어요. 지금 9경기 무승도 그렇고 경기 내용도 그렇고 선제골 놓고 나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도 그렇고 전체적인 활동량 기동력도 그렇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 계속해서 이게 쳇바퀴 돌듯이 매 경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하나가 있으면 여기서 뭔가 또 비전이라도 보여준다면 희망사항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뭔가 발전의 계기가 나오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만 가고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희망 고문을 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전반기랑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전이 진짜 우승에 진지하게 도전을 하는 팀이었다면 저는 전반기에 이미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경기, 그러니까 그때 결단을 한 내렸어야 10경기만 된다는 거죠. 봐도 네. 왜냐면 그 10경기가 너무 커요. 이미 서울은 달려가고 있고 근데 대전은 이만큼 뒤처지고 있는데 그걸 이미 그냥 넘어와서 이미 지금 20경기까지 왔다?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무기력한 거죠. 달리 말하면 대전 안에 있고 대전 밖에서 대전을 응원했던 모든 사람들 거의 한 99.9%가 지금 다 피로감에 쩔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현실이 더 사람들을 그냥 내려놓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대전이 주말 경기에 7,500명밖에 안 온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나마도 7,500명도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못 믿겠어요. 그나마도 그 울산 원정 팬들 빼면은 5,000명대 초반이에요. 홈팬들은 작년 관중의 반이 진짜 이걸로 사라져 버렸다니까. 대전이 이제 홈관중들 들어올 때 보통은 이제 바코드를 찍지 않습니까? 네, 대전 바코드 안 찍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로 해요. 수기로. 네, 그냥 짝짝짝. 그러니까 뭐 수기도 아니고 그냥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7,500명이라는 숫자 과연 진짜 들어왔을까? 전 이것부터가 좀 근본적인. 작년에는 확실히 평균 아니, 10,000명 간디라며. 넘었던 것 같아. 아니 나는 때문에. 간디야. 나는 간디인데 대전 얘기만 하면 내가 화가 나. 얘기했잖아. 조장한다고. 옥수수를 주지 않는 그 상대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 충청도 대전 분들이 무섭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보다가 행동을 그냥 안 간대. 빠진대 그냥. 맞아요. 안 해. 안 가요. 그거 왜 가요? 지금 대전에게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아니 그래서 이 아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대전이 구단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좀 의문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즌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대전의 올 시즌은 무슨 의미인지 더 나아가서 대전은 어떤 의미로 모기업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대전이란 구단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 팬들이 이 경기, 이 시즌을 보면서 무슨 기분일까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전 구단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정도로 무기력하게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홈에서 승리 자체가 없고 무너지고 있다면 아까 전에 서우정 기자가 얘기했지만 팬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래. 그리고 팬들이 안 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팬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대전은 지난 시즌 관중과 올 시즌 관중의 수를 보세요.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일이 좀 잘 풀려가지고 네? 뭡니까? 아니 그 아버지 병세가 괜찮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대전 들렸다가 가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그냥 올라왔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두면은 팬들을 약간 외면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그냥 성적이 안 나오고 우리 부진해 이게 아니라 구단이 팬들에게 해야 되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전북 현대가 그러니까 왕조를 건설할 때 사람들은 최강희 감독의 닭공이 했다. 그때 F4들이 했다. 근데 정확하게는 구단하고 같이 한 거예요. 최강희 감독도 이제 팀이 우승을 노려야 되고 하는 시점에 오니까 선수 욕심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도 조금씩 이제 결과가 나오고 아시아 무대 가서 잘하고 하니까 그래 더 해줄게 하는데 그래가 최강희 감독이 누구 해주세요 하면은 그때 뭐 이철근 단장의 구단에서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지만 안 되는 거는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겨울마다 싸우는 거예요 서로. 된다 안 된다 해줘 왜 안 해줘 이거 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모자라니까 못 해주지 그래도 해줘. 승리 수당 갖고도 싸우고. 근데 싸우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최선의 결과로 가. 그러면서 구단이 발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자면 대전은 지금 비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축구단은 굉장히 경험이랑 또 디테일한 것들이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은행에서 일하시던 분들, 오기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중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들을 하고 그게 과연 전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나올 수 있는가. 보세요. FC 서울이 작년 시즌 말미에 팬들도 김기동 나가라고 했죠. 김기동 감독 나가라고 했잖아요. 루머는 막 돌았어. 누가 온다. 바뀔 거다. 근데 구단은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했는데 교체는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볼 때는 악수다. 그래가지고 밀고 나갔어요. 결과 나왔죠. 강원? 아니 왜 윤정환 감독한테 10억 못 줘? 감독한테 10억 주면 되지. 요즘에 뭐 감독 여기저기 다 10억인데 야 우리 시도민 구단인데 어떻게 감독을 10억을 줘? 안 해. 그리고 다들 뭐 본체라고는 하지만 감독으로서 증명한 게 없는 정경을 선택했어. 흔들리지만 밀어주니까 그 뭐 거기도 뭐 밀고 당기기 맨날 해요. 같이 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게 구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전문적인 정다우 기자가 말하는 전문적인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지금 대전은 그게 문제예요. 감독을 바꾸는 것도 당연히 지금 대전에게는 중요한 이슈지만 근원적인 그 일을 하는 헤드 집단까지도 다 같이 평가를 받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 대전 구단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감독 바꾸지 않고 터닝 포인트 마련해서 성적 내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얘기했다시피 너무 많이 흘러왔어요. 20라운드가 끝났거든요. 대전 우승 후보라는 얘기를 들었다가 지금은 대전이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우승 후보라고 써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마땅한 제스처가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많은 구단들이 성적이 안 나올 때 가장 큰 터닝 포인트로 잡는 게 뭐 지도부 교체라든가 뭐 선수 영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전 입장에서도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 해서라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축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는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좀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좀 씁쓸한 이야기, 대전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더 씁쓸한 이야기. 야, 나 이거 진짜 화난다. 이세금 내 세금, 내 지방세 어떡할 거냐고. 나 김포 시민인데. 올해 얼마 냈어? 예? 올해 얼마 냈어? 아이 뭐 적당히 냈어요. 네. 냈는데 내 세금 어떡할 거냐고 이거. 아니 예산이 뭐 얼마야? 92억 원. 92억 원인데 반년 사이에 58억을 슈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6개월 동안. 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넣다 뺀 금액이.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네, 맨 처음에 이 넣다 기사 뺀 나왔을 때 네. 이거 총액 58억은 말이 안 네, 된다. 총액이 아니고. 이거는 네.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이걸 다 합산한 금액이 근데 58억일 이제 거라 이랬거든요. 어쨌든 한번 빼면 그건 무조건 횡령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다시 넣어봤자 그거는 뭐 횡령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슈킹한 거는 뭐 10억대라고 하더라고요. 10억대? 네, 10억대. 근데 사실 그것도 엄청나죠. 엄청난 거지. 네. 아니 난 그래서 얘기를 듣기로는 야 이 돈을 가지고 뭐 아파트를 2채를 사고 뭐 외제차를 4대를 샀다더라. 난 이 얘기가 아, 들었거든요. 뭐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거죠. 그건 네. 아니고 뭐 개인적인 뭐 그런 빚이 있었나? 뭐 약간 뭐 그런 거 같아요. 채무 뭐 이런 것들. 도박했나? 자세히는 모르겠고. 따갑돼 하면 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해가지고 넣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예, 이렇게 한 뭐 겁니까? 그런 거 주식했나? 같아요.
정확히는 저도 이제 그 아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통 횡령을 이 정도로 말도 안 되게 티가 나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도박이든 주식이든 뭐 하나에 미쳐 있거나 아니면 그냥 슈킹해서 한국을 떠날 생각을 하거나 근데 한국을 떠날 생각을 한 사람 같지는 않거든. 실제로 외국으로 나가신 걸로 알고 들린 있긴 소문 한데 해외에서 네, 해외에서 그렇- 잡혀오셨다고. 아, 그래? 잡힌 잡혔어요? 그런 걸로 듣긴 했는데 아무튼 사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것도 심각하지만 이걸 몰랐다는 게 더 사실 큰 문제지. 굉장히 심각한 반년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구단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 기사로도 나왔지만 그 얘기도 또 들었거든요. 1인 2역을 했대. 그래서 은행 직원인 척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감지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엉성한가. 내가 보기엔 주식이나 도박 같은 거 했나 보다. 왜냐면은 돈을 빼놓고 조금 벌면 넣고 아니 하이닉스 못 샀으면 벌면 이거 그냥 조진 또 건데 이거. 빼고 이랬나 보다. 막 아니, 270층이 아니, 나처럼 물려있으면 이거 조진 거라고 이거는. 이게 사유가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행위 자체가 이제 문제인 거니까 이거는 사실 김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다른 시도민 구단들에도 지금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당연하죠. 다 조사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지. 네, 당연히 조사 지금 들어가야지. 야 우리도 저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지금 그래서 감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또 나올 수도 이- 있어. 이 뜨끔뜨끔한 구단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K리그에 사실 좀 고질적인 약점이잖아요. 시도민 구단들이 이게 그 약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리그 자체에 대한 비판들도 엄청나게 좀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거 봐라 시도민 구단 이거 유지하는 게 맞냐? 그거는 사실 불가피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시도민 구단이기 때문에 더 돈을 투명하고 깔끔하게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 깔끔하고 투명한 거에 넘어가지고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거는 K리그 전체 대역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사실 그거는 예. 이거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 망쳐놨잖아. 다 조졌어 그래서 본인이. 이게 뭐 김포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K리그 전체로 봐도 엄청난 악재인 겁니다. 그럼 김포가 지금 마이너스 10억이 난 거잖아요. 원래 예산에 비해서. 10몇 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구단이 휘청거릴 정도예요? 뭐 휘청거리지 않을까요? 일단은 앞으로는 이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게 훨씬 어려워질 거고 그렇겠지.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많이 늘었다고 음. 하더라고요. 합격을 목표로 한다. K리그 1 일부 팀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일부의 일부 팀들보다. 예,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부죠, 그냥 일부. 속 시원하게 까자면 이제 부천 같은 팀들보다 더 많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럼 이거 환수는 됩니까? 아니, 내가 보기엔 환수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난 이게 중요해. 환수는 됩니까? 글쎄요. 그거는 어쨌든 뭐 경찰 조사하고 네. 넘어가 봐야지 그게 과정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보도로 나온 얘기로는 뭐 부동산 같은 것들도 좀 처분을 하고 선수들도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금을 좀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거는 계획들이 환수가 아니라 자기들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빵꾸난 걸 어. 채운 급한 거 다음에 막아야 사실 뭐 환수 같은 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주 오래 뭐 민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예, 예, 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으니까 쉽지 않을 것 자체적으로 같은데. 뭐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시민들에게 없어. 시민들에게 이게 김포라는 시의 규모를 생각할 때 꽤 큰 돈을 썼는데 그렇게 됐다. 그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를 얼마 전에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대요. 그렇고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야 그래도 안양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지만 저렇게 우리가 주말에 몇천 명씩 한 7천 명씩 가서 저런 작은 도시에서 축구를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도 세워주고 이러면 이제 명분이라는 게 이제 조금은 생기잖아요. 근데 명분이 아예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시에서 뭐 시의회에서 축구단 없애겠습니다 할 때 과연 할 말이 있냐? 반대할 사람이 아니, 있을까요? 굳이 축구단을 유지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안 네.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김포를 시작으로 그런 이슈가 실제로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게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납니다. 고양시로 와. 여기는 없어. 프로축구팀. 애초에 거기는 없잖아. 없어. 야, 없어. 야, 고양 하이FC 광명으로 와. 있었어요. 광명으로 와. 고양 하이FC 옛날에 있었잖아요. 있었지. 어. 고향 시민구단은 국민은행도 아니지만. 있었어. 어. 예, 저는 진주 시민으로서 코리아컵 안산 원정을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2대0 승리를 골대 뒤에서 봤었기 때문에 진주 시민 축구단의 K3 승격을 염원하겠습니다. 야, 광명으로 오라니까. 소준일이- 안양 가깝고 부천 가깝고 인천 가깝고 서울 가깝고 다 가까워. 소준일이 유등 축제 MC 하는 그날까지. 예, 진짜 화가 나는데
예, 좀 잘못한 사람은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삥땅 한 돈은 다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 그리고 얼마나 환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단이 뭐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정말 뭐 다 바짝 엎드린 자세. 그렇죠. 지금 뭐 성적, 승격 뭐가 중요합니까? 네. 있는 선수 다 음. 이적시켜서 이적료라도 받아가지고 메우고 뭐 그런 진정성 있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도 인터뷰 보니까 경기 출전을 못하는 선수들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선수들을 누가 말 사가? 같은 누가 소리를 데리고 해야지. 사가? 그 선수들은 이적료가 싸요. 말 같은 소리를.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저는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이게 K리그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늙었다면 엄청 늙었는데 사기꾼들에 대해서 좀 일벌백계 해야 돼요.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해. 보면 이거 진짜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그냥 다 환수해. 탄원서 씁시다. 예, 여튼 이게 대전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뭐 잘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뭐 분명히 또 드러나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만 구단 측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엄중한 현실 인식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아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경기 출전을 못하는 선수들을 뭐 정리를 해가지고 뭐 돈을 마련하겠다 이런 좀 현실 인식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김포 입장에서 승격 플레이오프 올라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 승격하고 사이즈 좀 크게 하고 승격이 그래서 문제야 지금. 돈 또 세금 받아가지고 어떻게 메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바로 도박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가장 잘 됐을 때를 산정해서 예산 책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특히 유럽 구단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경우에는 가장 잘 됐을 때를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빵꾸가 계속 납니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계속. 리즈 꼬라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서우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빨리 이거 대처를 빠르게 하고 구단이 일단 존립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서포터즈들도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부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오신 것 같고 뭐 그쪽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뭐 구단하고도 또 뭐 뭔가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것 같은데 뭐 좀 난리가 났습니다. 좀 잘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 대전에 이어서 김포까지 해봤고 이제 좀 분위기를 한번 바꾸어 볼까 했는데 소주제를 보니까 또 약간 바뀌는 이야기는 아니네. 예. 흥미로운 팀들의 이야기를 지금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팀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축구 내적으로 내적인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잘 되는 팀들이 있고 좀 부진한 팀들이 있는데 우리 PD가 가장 먼저 이제 꺼낸 팀이 포항입니다. 포항이 잘 되고 있다. 역시 포항은 강하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 방송 때 이제 포항의 그 연승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줄줄이 성적이 안 패배죠. 좋아요. 예, 네. 예.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이 조졌다라면서 이제 흑마술을 다시 걸어야 되나요? 그러면 또 올라가나? 그래도 강하다. 그래도 포항은 강하다. 근데 이호재 나간 자리는 클 것 같아요. 이호재가 뭐 8골 넣은 것뿐만이 아니라 네. 전방에서 해주는 게 많았으니까 이호재 나간 자리는 크지 않을까.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온 정보인데 이호재가 나가게 돼서 원기종을 영입한다고 합니다. 최신기종 원기종이. 예. 딴 팀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여름에 없지 않았잖아요. 그 선수는. K리그 1 팀들하고 여러 링크가 됐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원기종 선수하고 경남 FC 구단 사이에 약간 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을 때 이제 다른 구단하고 얘기가 링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K리그 1 상위권 구단. 근데 이호재 선수가 이제 떠나면서 공격 쪽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포항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좀 스타일은 다른 선수인데 이렇게 또 영입이. 뭐 시행된 조상혁 것 선수 같습니다. 있고 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쓸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래서 포항의 축구는 다음 녹화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궁금한 것 같습니다. 또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 되게 신도네. 무슨 도돌이 표지? 포항 조졌네. 포영강. 조졌네.
포영광. 근데 아니, 지금 포항이 7위거든요. 귀신같이 제가 보기엔 5, 6위 사이, 4, 6위 근데 사이에 들어올 것 사실은 같아요. 포항이 지금 이거 쓰는 잘하고 있는 예산이나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 정도 위치에서 경합하는 게 이게 맞아요, 네. 사실은. 자연스럽긴 해요. 제가 전반기 그 마무리 콘텐츠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시약점 주면서 딱 기대치만큼 함. 그러니까 포항의 순위가 한 6, 7위 정도면 진짜 딱 기대치만큼 하는 거예요. 아, 못하는 게 근데 아니에요, 사실. 포항이 돈 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안양, 부천, 뭐 김천 이런 팀들보다 광주 이런 팀들보다는 네. 좀 많이 쓰겠지만은 사실 다른 팀들보다는 또 월등히 안 쓰고 있잖아요. 이제 못 쓰고 엔간한 있잖아요. 시민구단보다는 못 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으로 줄 세우기 하면은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게 딱히 뭐 비판받을 만한 여지는 아니거든요. 맞지. 오히려 그 위로 올라가는 거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지. 포항은 이제 시도민구단으로 따지면 이제 강원 정도 비슷한 팀이니까 뭐 중간에 딱 있는 게 사실 맞긴 하죠. 예. 근데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말술 먹을 때 엄청 취해도 집이 상계동이었거든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상계동에 집에 잘 찾아갔어요. 기소 본능이 있었거든요. 포항도 약간 기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전 많은 돈 쓰고 있지만 비전문가들이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한 거에 정확한 발례죠. 포항은 그래도 지난 20여 년간 계속 시행착오 하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고 어쨌든 거기는 전문가들이 뭐 대표이사는 당연히 포스코에서 오는 분이니까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아래 뭐 단장이라든가 밑에 있는 팀장들 이런 분들 포항은 이직률이 되게 낮은 구단이에요. 네. 여기는 되게 오래 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빠르게 가져오죠. 다만 이제 그게 이제 과거 명문이었던 포항의 팬들이 기억하는 그 추억까지는 도달할 수 없게 된 도달할 수는 거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 있던 시절에 결국 돌아보니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 그 일종의 뭐 혜택을 받은 거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그 시스템과 구단의 인프라가 견고하니까 그게 어쨌든 프로 무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감독 개인기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팀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 결국 올라간다. 아니 근데 네. 파이널 A 간다. 다른 얘기인데 이쪽 각도에서 보니까 정다워 가슴이 너무 아, 적나라하게 보여. 아유 미안합니다. 포항 팬들이 화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한 될만 하면은 한 3, 4년에 한 번 야, 우리 돈 없댄다. 이제 선수 팔아야 된다. 선수들이 핵심 선수들이 갑자기 여름에 한 두세 명이 줄줄줄 나가요. 뭐야 이거 뭐야? 이러면은 그게 끝나면은 아 팀이 다시 안정을 찾았댄다. 지금부터 또 만들어서 올라가 보자. 이런 팀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포항은 이 위치에 있잖아요. 비슷한 지원 조금은 이제 2부에 갔으니까 조금은 적을 거예요. 아마 그 모기업 산하에 있는 데들이 해주는 스폰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니까. 뭐 비슷하게 받는 전남은 지금 2부 가가지고 너무 오래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은 차이라고 보여지고 포항 팬들 뭐 답답하고 섭섭하고 그러실 수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렇다고 내 응원하는 팀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막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FC 서울, 수원 삼성, 전북 현대, 울산 현대가 모두 겪은 그 강등의 공포를 포항만은 겪지 않았다. 최진철 감독 때 겪을 뻔했어요. 겪을 뻔했지만 빠르게 딱 정리. 음.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 일이다. 네, 이 대단히 일이죠. 네. 한정된 자원 속에서 리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코리아컵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 네. 한 번씩 우승 도전하고 또 성과 이뤄내고 이러는 거면은 사실 포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이제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포항 팬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아직도 그 스틸야드에서 파리아스 감독 시절에 그때 우승 다툴 때 성남하고 붙었나? 네, 누구하고 결승에서. 붙었지? 그때 제가 취재 갔었을 때 차 대기조차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밑에 기자가 김연애라서 김연애 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한 20분 동안 차 대려고 돌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갓길 주차를 갓길에 댄 게 아니라 거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갓길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 대고 2중 3중 네. 주차를. 취재하러 같이 들어갔다가 감독 인터뷰까지 듣고 있는데 경찰이 전화가 와서 차 안 빼고 뭐하냐고 욕 듣고 달려나가서 저 혼자 차 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포항의 그 열기가 어마무시했었으니까 그걸 기억하시는 분, 물론 이제 황성훈 감독 우승할 때도 기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그 영광을 기억하신 분들은 지금이 조금 안타까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이죠. 포항이 리그 구조 안에서 우승을 욕심낸다? 그 얘기인 즉슨 돈을 미리 땡겨 와가지고 빚을 내서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뻔하거든요. 포항은 200억 쓰는 팀이에요. 근데 10년 전에도 200억 썼고요. 20년 전에도 200억 썼습니다. 차이는 그 사이에 경쟁하는 다른 팀들이 이제 300억, 400억을 쓰기 시작한 게 차이인 건데. 근데 선수들 몸값이 많이 올라. 그렇죠. 몸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파이널 A 꾸준히 노리고 코리아컵 같은 토너먼트에서 우리가 우승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아시아 무대 자주 노크하고 가장 큰 보람은 우리는 선수 잘 키우는 구단. 이호재 선수도 보세요. 지금 이호재 선수 이제 독일 간다고 하니까 그 회상들이 많더라고. 이호재 데뷔전에서 그 완벽한 찬스 못 넣고 자기만 골대 안으로 떼굴떼굴 굴러 들어간 그런 장면들. 근데 지금 이호재 얼마나 거의 국가대표급 이제 국가대표급 돼서 네. 갈 거예요. 아마 다음 이제 감독이 오면 이호재가 아마 대표팀에 이제 꾸준히 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선수를 키우는 구단 이게 포항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은 포항 팬들이 영원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저는 포항하고 전북 경기 보면서 경기 결과는 이제 전북이 2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경기 전부터 이제 팬들이 이호재 선수 응원하는 플래카드 독일 가서도 잘해라 뭐 다름슈타트 가서도 잘해라 막 이런 플래카드라든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이호재 선수가 팬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선수들 들어가는 거 다시 불러서 이호재 선수 뒤에 쓰게 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감독이 박태하 감독이 이호재 선수 다칠까봐 전반전 안 쓰고 후반전 어쩔 수 없이 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아 이게 포항의 모습이구나. 이게 뭔가 포항은 끈끈한 가족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자, 이제 저희가 2주 후에 방송을 하게 된다면 동해안 더비가 끝이 난 직후가 되겠습니다. 8월 8일에 홈에서 스틸야드에서 울산하고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정다워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은 정다워가 또 한 번 입장 번복을 하게 될지. 그날 김승대 네. 선수 은퇴식이 예정돼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멋있다고 봐요. 네. 포항은 근본을 잃지 않는 구단. 그래. 우리 구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멋진 또 마무리도 해주는 구단. 좋습니다. 포항엔 낭만이 있습니다. 낭만이 있죠. 예, 포항의 행보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K리그 1의 중간 밑에 있는 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 먼저 제주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 방송에서 기티스 이야기, 전북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티스가 이탈을 했고 권창훈 선수 인도네시아 갔죠. 그리고 남태희. 지금 또 나태인 선수도 호주로 갔습니다. 이 시즌 중에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혹은 해줄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선수들이 계속 좀 빠지고 있거든요. 성적이 사실 지금 중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고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첫 번째 시즌을 맞이를 해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력들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제주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흐름이 지금 좋거든요.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뭔가 전력을 더 집중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축 선수들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선수가 나간 자리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얘긴데 근데 실제로 방안이 보이죠. 그 선수들이 나가고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제주도 사실은 이제 포항 같은 팀이에요. 예산의 한계가 뚜렷이 존재하고 2년 전부터 인건비 많이 줄인다고 이미 말이 많이 저번에 뭐 나왔죠. 대충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하이닉스에서 뭐 50억? 한다고 그거를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데 어제가 하이닉스 데뷔전 아니었나요? 원정 유니폼? 원정은 그랬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더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던 봤던 거 빵꾸난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실제로 구단에 뭐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어서 제주도 어쨌든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팀이고 이게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또 고액연봉 받는 남태희 선수가 또 나간다고 하니 또 그걸 또 보내주면은 또 세이브가 되는 측면도 있고 제주 역시 참 뭔가 아쉬운 팀입니다. 이제 포항처럼 한계가 계속해서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필요해요. 제주가 승격하던 그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1, 2년 동안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 그 기존 선수들을 챙겨주고 잡는 이런 과정에서 일종의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팀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이제 가능성 있고 이제 잠재력이 보이는 젊은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키울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 젊은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권기민 조인정 굉장히 많이 그 활약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비중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뭐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이 최근에 이제 휴식기 이후의 경기를 보면 확실히 전반기보다는 훨씬 에너지 레벨도 높고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의 비중이 올라가니까
팀에 훨씬 그 생동감도 넘치고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나쁘게 보지는 않고 또 거기에 성적까지 나고 있으니까 강원전 보면 제주가 게임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무승부거든 경기. 네, 무승부인데 그 경기는 사실 굉장히 잘한 경기였어요. 근데 그 뒤로도 승리를 했고 휴식기 이후로는 무패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음. 이탈로, 이창민, 여기는 코어니까 잡아. 근데 뭐 사실 남태희 선수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부천전 좋았죠. 부천전 좋았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기여도나 이런 거는 분명히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고 계약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데 선수가 가족들하고 함께 잘 지내면서 마지막 도전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해외로 가고 싶다고 하니 구단도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 작별하자라고 한 거고 권창훈 선수는 달라요. 권창훈 선수 계약이 내년까지 돼 있던 상황이니까 구단에서 어느 정도의 합당한 이적료 얘기가 나오고 그 선수가 좋은 대우를 받고 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적에 동의를 한 거였으니까요. 그건 이제 다른 성질의 것이니까 앞으로 아마 뭐 제주도 결국 앞서 얘기한 포항하고 비슷한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코어 선수는 최대한 좀 잡고 그 외에는 어린 선수들하고 지금 구자철 어드바이저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좀 제주 지역 선수들 유스 선수들을 뺏기지 않는 그런 방식의 유망주 시스템 만들고 그리고 해외 여러 회사라든가 구단들하고 협약해가지고 그것도 만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뭐 이름난 선수들이 떠나는 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서 뭐 말씀하신 대로 포항처럼 구단의 영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좀 더 K리그 1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좀 자리를 잡고 본인들만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그 살을 깎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좀 보이니까 제주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올 시즌에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지난 라운드도 광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남은 시즌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인천은 지금 6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양하고 좀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난 라운드 부천하고의 그 0-3-2 더비에서 페리어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축구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좀 걸개 같은 것들이 걸리는 장면들이 있었고 외적으로 조금 시끌시끌한 것 같긴 합니다. 지역지에서의 보도가 뭐 결정적인 그 걸개들 걸리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인천 팬들이 추측만 하고 있던 혹은 불만만 갖고 있던 구단의 경영과 운영을 책임지는 수뇌부들에 대한 불만을 이제 그렇게 표출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인천도 뭐 시민 구단이니까 사실 재정적으로 힘들다라는 거는 구단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 소리가 맞으니까 벌어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여름에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인천 팬들은 막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누구 영입 안 하나 우리? 김영환 선수를 임대 영입을 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보강을 해서 지금 좋은 흐름 탔을 때 더 가야지라고 하는데 구단에서는 선수단하고 윤정환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보강 못한다. 일찌감치. 뭐 정태욱 선수가 떠나고 뭐 다른 선수가 혹시나 뭐 팔리는 그런 일이 있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정 건전화 제도도 아슬아슬하다는 얘기 나왔었어요. 예. 그 자체 진단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건데 그러니까 인천 팬들은 그런 거죠. 아니 우리도 지원받는 돈이 적지가 않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의문 들고 실제로 구단이 선수단 외에도 다른 데도 뭘 엄청 쪼이고 있어요. 뭐 시큐리티 문제라든가. 그거는 올 시즌 내내 좀 지적이 됐죠. 이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인천의 또 아이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안영민 장내 아나운서 같은 네. 경우에는 올해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안영민 아나운서가 나는 인천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면서 지금 거의 돈을 안 받으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그 수준으로. 네, 아예 안 받는다는 아예 얘기도 안 받- 아예 안 받고 아, 그래요?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까진 제가 구단한테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또 올해 안영민 아나운서는 그냥 자기는 인천에서 계속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일을 자신의 히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어 많은 걸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 두 분이었잖아요. 그 오윤희 아나운서도 계셨는데 이제 그분은 윤희 아나운서는 안 하시는 걸로 예. 올 시즌 안 하시는 걸로 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줄이고 뭐 하고 한다는데 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보도까지 나오니까 인천 팬들도 참다 못해서 이제 들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로 새고 있길래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죠. 그렇죠. 아니 물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 알죠 표면적으로 왜냐하면은 시민구단인데 외국인 선수의 연봉이 이제 공개가 돼 있는데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센 있으니까 편이죠. 외국인 선수들 연봉만 해도 몇십억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필요하고 뭐 한 건 알지만은 이전에는 분명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뭐 힘들다 못한다 이런 소리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선수단의 사기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윤정환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선수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승 1무를 지금 최근 3경기에서 거두면서 계속 상위권을 좀 노릴 수 있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인천입니다. 지금 분위기 좋아요. 그냥 2승 사실은 1무가 아니잖아요. 네, 서울하고 안양한테 졌을 때는 제가 안양 경기 현장에서 인천 가서 봤는데 그때는 이 경기는 질 경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이르게 실점하고 나서 결국은 골을 못 넣으면서 졌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놀랍게도 전북하고 울산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부천하고 경기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책골인가 터지면서 네, 부천 한 명 퇴장당했는데 1대1 무승부로 끝나긴 했는데 여하튼 최근 3경기 흐름은 좋으니까요. 인천은 더 지켜봐야죠. 네, 주중에 이제 또 작년에 좀 악연으로 얽혔었던 김포하고 코리아컵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경기 또- 원래 김포에서 하려고 하다가 인천으로 예, 옮겨갔다면서요. 예, 예. 그것도 김포 그 사태하고 좀 연관이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음. 저는 그런 홈경기 얘기를 들었어요. 운영하는데 돈이 음. 드니까 또 화가 날라 그러네. 공식 입장을 올리지. 러브버거 때문에 인천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머니버그라고 해야지. 여튼 인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해봤고 그리고 K리그2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2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팀, 상위권에 있는 팀 한 팀이랑 하위권에 있는 팀 한 팀이 있는데 상위권에 있는 팀 중에서는 화성이 지금 승점이 31점입니다. 그러니까 선두인 부산하고 승점이 딱 5점 차. 이 팀도 잘 안 떨어져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화성은 뭐 기본적으로 차두리 감독이 팀을 잘 만든 것도 있고 그 얘기는 좀 많이 한 것 같고 네. 네. 추가로 조금 얘기하자면 뭐 여름에 조금 더 선수 보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류첸코라든지.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미 돈을 좀 남겨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겨울에 다 땡겨 쓰지 말고 우리가 전반기 상황을 보고 우리한테 필요한 포지션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고 뭐 영입을 하든지 뭐 트레이드를 하든지 뭐 자유계로 데려오든지 그거를 이미 좀 미리 계획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남겨놓은 거를 이제 이번 여름에 딱 써서 이제 후반기 우리가 탄력 받아서 치고 나가겠다. 저는 이제 그 플랜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그거에 동의하고 같이 하는 차두리 감독의 결단도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여름을 위해서 아껴두겠다. 이거는 네. 진짜 굉장한 결정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을 활용을 최대한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전반기 어떤 퍼포먼스가 나올지를 예, 모르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여름에 갑자기 돈이 어디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놓고 필요한 데 쓰자. 그거를 지금 이제 여름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그걸 생각해서 적절하게 잘 데려온다면 후반기에 화성 FC는 이제 지금 플레이오프권에 있는데 조금 더 상위권 도약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충남 화성 경기 중계를 갔는데요. 경기력을 보면서 또 한번 경악을 했습니다. 뭐 마지막에는 이제 3대2까지 좁혀졌는데 3대0으로 벌릴 때만 해도 정말 차두리 감독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적중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팀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이번에 이제 일류첸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름값이 높은 선수를 영입을 하지만은 각 요소의 중요한 선수들이 다 다른 팀에서 별로 인정 못 받은 선수들이 많이 왔어요. 제갈재민 그러니까 제갈재민 또 올해 뭐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민준 그리고 이종성 측면에 최근에 뭐 화제가 됐던 김대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선수 제주에서 뭐 기대를 걸다가 그냥 팽개친 선수라서 화성으로 왔거든요. 제갈재민도 제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정말 적절하게 잘 데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꽤 높은 가치의 선수로 올려놓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의 동기부여, 명확한 전술부여, 역할부여 이런 것들까지 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화성이 그 특례시 승격 앞두고 이제 시민구단 전환한다고 했을 때 우려들이 많았거든요. 준비가 돼 있냐? 여기가 화성종합 경기타운이라 멋진 운동장 말고 뭐가 준비가 돼 있냐라고 우려를 했는데 차두리 감독 선임이라는 차두리라는 기인을 또 데리고 오면서 이게 참 조화가 잘 맞고 좋은 컨셉의 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화성이 지금 다음 일정들을 보니까 대구, 네. 서울이랜드, 부산전입니다. 네, 이게 3연전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화성이 올해 후반기에 이제 내년 전국체전 때문에 경기장을 좀 새로 하는 바람에 후반기에 그 경기 2경기하고 이제 홈 경기가 그 뒤에 한 번 해서 3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예. 나머지 다 원정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그게 이제 화성으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될 텐데 그것마저 만약 이겨내고 차도리 감독이 승격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간다고 하면은 놀라울 것 같은데 근데 화성의 고민은 그겁니다.
차두리 감독과 2년 계약이 올해까지예요. 음. 차두리 감독을 계속 잡아야 같이 가야 이 구단도 조금 더 발전적인 모델로 앞으로 뭐 내년에 2부에 있든 1부에 있든 그 상관없이 갈 수 있을 건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차두리 감독하고 좀 합의를 만들어내느냐도 후반기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행복한 걱정을 지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화성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 하위권에 저희 또 하나의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는 경남이 올 시즌 초반을 망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조지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후반기 들어와서 안 지고 있어요. 최근 5경기에서 2승 3무, 후반기에는 2승 2무. 예. 갑자기 왜 좋아졌습니까? 사실 제가 경남까지는 자세히는 네. 자세히는 좀 몰라서. 안내이가 되고 떠날 때만 해도 경남 팬들은 조졌다. 예, 올해는 뭐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배성재의 신나는 도전이 시작되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을 바꾼 거는 어린 선수들이에요. 김현호, 배현서. 아, 김현호가 맞아요. 김현우 선수가 2부 리그에서는 확실히 통하는 실력인 것 같고. 배현서 선수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결국 아시안 게임까지 승선을 했는데 두 선수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란히 인스타그램을 없앴습니다. 아, 그래요? 김현호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서 형이 한번 우리 축구에 한번 미쳐보자 이래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그 뒤부터 뭔가 잘 돼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당분간 만들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근데 뭐냐면은 김현호, 배현서 둘 다 임대죠. 올해까지 임대죠. 대전이 그립지 않을까요? 김현우가. 김현호 선수가 대전이 그리워한다 그 네. 선수들을. 요새 디오고 선수 골 놓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김현호 선수는 뭐 거기서 이제 잘 성장해서 돌아가면 되긴 하는데 경남으로서는 이제 배성재 감독은 충남 아산에서도 가능성은 보여줬으니까 이분도 저 뭐 본체설이 있던 분 아닙니까? 축구의 광인인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현실이랑 어떻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느냐가 그분의 되게 큰 과제였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이상이랑 현실은 차이가 괴리가 크니까 있죠. 이제 시동이 걸리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경남이 기이한 거는 외국인 기여도가 정말 낮은 팀이거든요. 근데 어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잘 끌어올렸고 결국은 이게 경남으로서는 앞으로의 모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단에. 예. 뭐 경남도 과거에 돌풍 일으키면서 뭐 말컹, 박지수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만은 그 시간을 다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와서 어린 선수들이 잘 성장해서 또 갈 수 있다 이런 좀 모델을 만드는 구단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 일정인 김포와 경남이군요. 예, 준과 일이 맞붙는 그런 영혼의 맞다이가 펼쳐지게 그럼 되겠습니다. 소는 진주 시민축구단인가요? 그렇죠. 사천에 뭐 없나? 아니야. 사천에는 K6 팀. K6 팀이 있어요? 사천 와룡 FC인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천에 그 있잖아 카이 한국우주항공. 거기 지원 좀 빵빵하게 받아가지고 K5 승격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K리그2 이야기 해봤고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 이건 진짜 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동경 선수 여름에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잉글랜드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워크퍼밋 때문입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스토크시티 거의 계약이 됐다고 하는데 워크펌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팀 경기 이제 네. 한 경기가 모자란다라는 경기 그런 수가 얘기가 이제 모자라서 예. 워크퍼밋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이동경 선수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잉글랜드 쪽에서는 이제 어린 선수들은 그게 조금 이제 느슨한데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좀 엄격하게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ESC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전진우 선수는 그 ESC로 갔거든요. 각 구단별로 할당된 한 3장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챔피언십에서 ESC를 23세 이하 선수인가로만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해당되지 않아서 이동경 선수는 워크퍼밋 점수를 꽉 채워야 되는데 실제로 1점이 지금 모자란 상황이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일단 그 서울과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동경 선수는 울산에서 계속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무산된 건가요? 뭐 후반기 이제 끝나고 또 그때 이제 후반기에 또 우리 A매치 일정이 있잖아요. 또 경기 출전하면 또 점수는 채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에 한번 겨울을 좀 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크시티하고 썰이 있던데 이러면은 이게 배준호 선수 이적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리용으로 배준호 선수는 어차피 이제 스토크 시티하고는 계약이 1년 남았고 보통 이때 되면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예. 근데 스토크 시티가 원하는 이정료하고 리용이 주고 싶어하는 이정료의 갭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거 이제 좁히면은 뭐 성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용은 옛날에도 배준호 선수를 지난 겨울에도 계속 했었죠. 그리고 스토크 가기 전에도 관심이 있던 팀이고 오랫동안 지켜본 팀인데 스토크 시티는 그 어쨌든 배준호 선수를
비즈니스 개념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네. 잘 키워서 판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 종류가 이제 데리고 올 때에 비해서 네, 많이 남지 많이 않는 안 장사가 남는 될 수 있어서. 상황이라서 아, 배준호 선수가 경기력에 비해서 공격 포인트가 떨어지니까 여러모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크 시트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네. 실속이 없으니까 빨리 보내줘.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TF 이야기 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후에 저희가 다시 모이게 될 텐데 2주 후에는 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을 좀 씁쓸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문제가 생긴 곳들은 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곳들은 좀 법적으로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드컵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텐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도 네, 보시는 팬들도 약간 텐션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우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으쌰으쌰 해야 된다. 네. 자, 송영주 해설위원의 으쌰으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이런 식으로 막장 진행을 하니까 야, 유튜브인데 뭐 어때요? 이런 막장 진행을 하니까 지금 아니, 구독자가 어차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뭐 우리 뭐 근본 있는 것도 아니고 야, 뭐 니네 족보가 먼저 있어, 가봐. 뭐가 있어. 예, 본격적으로 한 판 해야 되겠어. 네, 니네 먼저 여러 가봐. 생각을 했는데 방법 하나밖에 없다. 팀 K리그가 맨체스터 시티를 깨부숴야 된다. 예, 그 경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이강인 선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와 맞붙게 되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K리그 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직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더위 조심하세요. 날씨 조심하세요.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직관할 때 이 건강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선풍기라든가 비겁하게 맨날 물이라든가. 클린시트 붙이고 중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자, 건강하게 저희는 다다음 주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